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는 정말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국민TV가 매일 내보낼 저녁 9시 종합뉴스 뉴스K 첫 방송이 있었던 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은 정말 적은 돈과 적은 자본으로도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비단 4월 1일 어제만이 아닙니다. 첫 방송 이후 월화수목금 형편상 주 5일만 방송이 됩니다만은 조합원 숫자가 늘고 그리고 출자금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 사용료 개념의 시청료 개념의 사용료 징수가 징수라니까 말이 좀 그런데요. 무난히 되면은 방송 뉴스 시간 더 늘어날 겁니다. 네. 뉴스K 방송 이후 조합원 가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일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는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어제 오늘 하루 사이에 200명, 300명 가까이 조합원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TV 뉴스 시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드디어는 일반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방송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야에도 방송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몰아주십시오. 국민TV 조합원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만 하시면은 바로 됩니다. 인터넷 사용은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통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빵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검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표창원 교수, 사실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통령 선거 직전 그분의 블로그에서 당시에는 경찰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월남한 그 가족의 어로서 보수적인 사람이다 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알게 됐는데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빴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올바른 생각과 반듯한 생각과
훌륭한 글솜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글이 좀 거칠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야말로 일필휘지 명필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표창한 전 경찰대 교수가 기고한 빵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검찰 신경 좀 쓰라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쓰라는 게 아니라 반성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봅시다. 배고픈 두 아이가 공평하게 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좋은 방법이 있다. 한 아이는 빵을 자르고 다른 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차이나게 자르면 상대방이 더 큰 것을 가져갈 것을 알기에 똑같이 둘로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필수 조건이다. 법을 만드는 자와 집행하는 자,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하는 자를 나누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 이유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빵을 자르고 나눠주는 것이다. 오래된 자연법 원칙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자가 될 수 없다의 취지이기도 하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정시대의 왕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런데 빵을 자르는 자가 선택도 하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작된 유성 간첩 사건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고 그 기소를 주도한 검사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 동료 검사가 조사하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는 하겠다며 선심을 쓰는 척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이번뿐이었습니까?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뜻각 검사, 성추행 검사 등등 고위 검사들이나 혹은 권력과 연계된 검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내지 조사하고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 상대방인 피해자들의 신경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한데 자기에게 가해한 그 검사를 조사하는 사람이 또 검사예요. 봐주기 합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경은 도대체 어떻겠냐고요. 빵을 자르거나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는 물론 제3자에게 빵을 잘라달라고 부탁을 걸리도록 박탈당한 그 사람의 그 심정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권 검찰 독점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있다. 검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정치 권력과 검사들의 퇴임 이후 생활을 보장하는 재벌,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버는 로펌이 그들이다. 바로 이들이 검찰 마피아들입니다. 검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정치 권력, 그리고 검사들의 퇴임 이후 생활을 보장하는 재벌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버는 로펌. 참.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모두 고위검사로 권력을 휘두른 뒤에 로펌에서 금액을 받다가 다시 정부 권력자로 복귀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검사 마피아의 대부라고 꼽히는 사람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제정을 주도합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권을 헌법에다 우겨넣은 장본인이 바로 김기춘입니다. 기소 독점권, 영장 청구 독점권을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예, 김기춘 그 당사자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국회의원, 변호사, 공기업 사장 등 누릴 것 다 누리고 다시 대원군도로 타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출세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은 인간이 바로 김기춘입니다. 경찰, 국정원, 정부 부처, 지자체의 특별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며 스스로 별도의 수사관들을 두고 직접 수사까지 행하는 검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할지 말지 마음대로 결정할 기소재량권을 쥐고 흔드는 검찰. 판결이 내려진 뒤엔 그 형의 집행권을 독점에 휘두르는 검찰. 대한민국은 검사와 검사 친구들에게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이 나라는 검사들에겐 천국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 잘못을 조사하는 사람이 바로 검사들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범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고 설사 수사를 받아도 불구속,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여론에 밀려 기소되더라도 소극적인 공소유지와 낮은 구형량 뻔한 것 아닙니까? 너무 큰 죄를 짓고 피해자들이 증거를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중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거나 혹은 초호화 병실에서 요양하면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경환이가 그랬고 여대생 청부살인범 윤길자가 그랬고 대부분의 재벌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누린 혜택들입니다. 물론 최동욱이나 윤석열처럼 권력에 대드는 검사들은 예외죠. 특권을 지어준 은혜를 잊고 주인을 물려가는 배은망덕으로 낙인 찍혀서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보수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민주정권 10년 동안에도 검찰의 수사권 독점 제도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음 계획정권이 들어오면 반드시 검찰의 기소독점권 이거 없애야 됩니다. 검사들에게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특권을 쥐어주는 대가로 그리고 검찰을 이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특권층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공평하게 빵을 나누는 평범한 원칙이 상식이 되는 날은 언제나 오게 될 것이냐. 표창원 교수의 절규입니다. 단지 표창원 교수의 절규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이 땅의 서민들과 힘없는 자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공평하게 빵을 나누는 평범한 원칙이 상식이 되는 날이 언제나 오게 될 것이냐 라면서 그날을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자칭 보수 정권들은 빨갱이 총복의 딱지를 씌우면서 자기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길은 권력을 바꾸고 그리고 그 권력을 바꾸는 가장 밑바탕이 우리들 자신이 되지 않으면 바로 국민들 자신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꿈이 될 겁니다. 네, 팟캐스트 저희 라디오 비평 게시판에 민키 마초님이 국민TV 개국을 축하한다. 그동안 출자금 납부 못해 청취하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 떳떳하게 뉴스K 시청하겠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존 삼행자님도 국민TV 개국을 축하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뉴스K가 될 것을 확신하며 최고의 시청률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우뚝 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써주시면서 TV뉴스 시작을 축하하면서 두구자 정자했다고 적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국으로 전화하면서 출자금 납부하시겠다고 밝힌 시흥의 원정훈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합원가입 무지하게 많은데요. 제 시간에도 아주 줄을 서 있습니다.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2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무지하게 많은데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 달동 주공아파트의 연꽃철원님,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우주와 노장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연호민경님, 조합원 가입에 출자금 납입까지 감사드립니다. 경기 시흥시 도창동의 원정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죽지 않는 데드맨님, 도기님, 기타맨님, 졸린 학생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굿건님, 굿건 영어로 썼습니다. 굿건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미디어연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인천 서구 가정일동의 이광진 조합원님 출자금 납입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김은혜님 그리고 서울 종로구 수성동의 서울놈님, 서울놈으로 쓰셨네요.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파랑님, 대전 중구 태평동의 돌쇠왕님 모두 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 사이에 또 4분이 더 가입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가입하신 분인데요. 이철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게 웨스트 엔드 드라이버 리틀 보니까 뉴욕 같네요. 뉴욕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철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철비님, 전남 여수시 학동의 세그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제임스 840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도 사상 최대로 조합원 가입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뉴스K가 계속 방송되는 그날까지 조합원 가입 러시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조합원 가입 늘어나고 3만 4만 되면은 방송시간 계속 늘어날 겁니다. TV 방송시간. 그리고 TV 방송으로 다 도배가 되면은 TV와 라디오 분리할 겁니다. 예. 그리고 뉴스 이외의 프로그램들, 뉴스 관련 프로그램들도 뉴스K 못지않게 지금 지상파, 종편들 이런 수준 낮은 방송과는 질이 다른 파격적인 여러분들의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포맷과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정성, 이 두 가지를 무기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조합원 가입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한겨레신문의 사설,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불통이 문제다는 건데요. 어제 뉴스K를 보신 분들도 말 바꾸기의 달인 박근혜 정권, 민낯철, 물론 다른 분야의 일이긴 했습니다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 말 바꾸기 하는 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질타입니다. 들어봅시다. 새누리당이 또다시 국회 선진화법을 트집 잡고 나섰다. 지난해엔 위헌 소송을 추진하겠다며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법리 검토를 했으나 당 안에서부터 공개 반발이 나오면서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엔 아예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탓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꼭 그런 모습이다. 진짜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가지고 떠드는 것 보면요. 진짜 후한무치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한참말 어려서 후한무치가 도대체 뭐야 하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을 보면 바로 얼굴 두껍고 염치도 모르는 인간들의 전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국회 마비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의 무능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까지 지목했습니다. 이건 그렇지만 바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선진화법은요,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인 황우여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던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왜 새누리당이 그런 공약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정권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통령이 못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소수당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쟁점 법안인 경우에는 과반이 아니라 6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없앴던 겁니다.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없앴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진화법은 좋은 법이었어요. 선진화법이 생기면서 과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복됐던 날치기 처리, 그리고 물리적 저지, 불성산업 폭력 없애자는 취지로 2012년 마련된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3대부터 18대 국회에서 무려 360여 건의 법안이 여당의 날치기로 강행 처리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날치기 방지를 위해서 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제적의원 5분의 3, 즉 60% 이상, 현재 국회의석으로는 180석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함부로 날치기를 시도할 수 없도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회가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여야가 공감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 그게 새정치연합, 민주연합인가 이름도 하도 바뀌니까 그 전신인 민주당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은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선진화법이 국회 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증거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무려 676건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1년 차의 306건, 그리고 이명박 정부 1년 차 314건보다도 갑절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요, 여소야대 때 합의 처리가 더 많았습니다. 새누리당이 무능국회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그토록 손질하려고 안간힘을 써온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촉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선진화법은 야당의 찬성 없이는 개정되기 어렵다. 야당이 법안 개정을 반대하면 개정안 자체가 선진화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선진화법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국회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수로밖에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선진화법을 탓하기에 앞서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부족하지 않은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타협하고 절충하자는 게 바로 정치의 기본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근혜가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그 박근혜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무리를 다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야당 때문에 안 된다,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핑계 대고 있는 새누리당, 그 속사정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오히려 더 합의 법안 처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180석으로 제안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합의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의 숫자가 과거 정권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볼 때 결국은 합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다수당이 일방 처리를 못하면은 합의 처리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박근혜가 무서워도 새누리당, 박근혜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래도 오래오래 갈 정당입니다. 눈치 보다가 나중에 쪽팔리지 마시고 그딴 핑계 불 끄는 소리 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조합원 가입이 아주 그냥 매우 터지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처음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을 때를 연상케 합니다. 이거 뉴스K 첫 방송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뉴스K는 오늘 하루만, 어제 하루만 방송하고 말 방송이 아닙니다. 매일 계속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닷새간 계속됩니다.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뉴스 방송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 사람들을 더 고용해서 박근혜가 그토록 목매어 외치는 고용 확대도 하고, 그리고 뉴스도 더 느리고, 그리고 심층 추적 취재 프로그램도 느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쓰레기 잡담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종편이나 지상파의 토크쇼를 찜쪄먹는 진정한 토크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쑥쑥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조합원 가입으로 저희들에게 힘만 주시면은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점, 아마 뉴스계의 첫 방송으로 많이 신뢰를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조합원 수가 늘면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폭이 확대가 됩니다. 아까 과메기 광고했다가 그 다음에 간장게장 광고로 대박치고 있는 포항죽도 시장, 거기도 협동조합입니다. 얘기 들었을 겁니다. 조합원들끼리,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광고하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협동조합, 진정한 정신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주십시오. 복실이맘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완주시 봉농읍의 소지아빠님, 그리고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모거리님, 전남 여수시 공화동의 가난한 사람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임승호님, 그리고 흑흑흑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가입. 서울 영등포구 대림일동의 준비된 미래로님, 부산 해운대구 우동이네요. MB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국가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위금부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구미시 신동의 강구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거 한번 다시 이게 뭐라고 그러지? 뭐 할 때마다 계속 사람이 늘어나네요. 경남 양산시 물금업의 그 이름은 바로 정인님, 경남 양산시 물금업의 또 정인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하나 그리고 둘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하고 그리고 귀한 출자금 납입해 주시고 4월 1일부터 시청료 성격의 월 1만 1천 원 이상의 사용료 내주시면은 진짜 언론, 공정한 언론 무엇인지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설은 경향신문의 남재준 이래도 버틸 거냐. 남재준이 왜 버티겠습니까? 이 말썽 많은 말썽쟁이 그야말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정치 개입하지 말라는 그 국정원의 수장이 앞장서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남재준이 버티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가 밀어주기 때문 아닙니까? 남재준 이래도 버틸 거냐. 아무리 박근혜가 뒤에서 백업해준다고 하더라도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검찰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2급 기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청사에서 허위 증거물을 만들어 외부로 발송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모토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1년간 벌인 일들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행태라고는 믿기 힘든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즉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유와 진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는 그 국정원의 모토,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어긴 사람이 바로 국정원 원장인 남재준입니다. 그 남재준 바로 위에 박근혜가 있습니다. 간첩사건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과장과 권모 과장은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위조해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로 선양총 영사관에 보냈다고 한다. 가짜 문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발신 번호를 중국 허룽시 공안국 대표 전화로 조작하기도 했다. 가짜 팩스가 발송되는 그 시간 남 원장은 국정원 청사 어디에선가 업무를 보고 있었을 터다. 상상만 해도 기괴한 풍경이다. 남 원장이 증거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해도 면책될 수는 없다. 정보기관장에게는 태만이나 무능도 용납되지 않는다. 더욱이 증거 조작 수사의 고비고비마다 국정원이 되풀이한 온갖 발뺌과 거짓말은 모두 남 원장의 책임 아닌가? 그렇습니다. 신한의 남재준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돌연 공개했습니다. 스스로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겁니다. 그 이유 골 때립니다.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야 합니다. 그런데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주둥아리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으니까. 국정원이 영에 그야말로 개나 계획이나 추라라는 얘기가 철러 나올 판입니다. 국정원의 명예 수준이 아니라 국정원의 존립 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위기인데도 남재준이 주둥아리 꽉 다물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듭니다. 남재준,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겁니다. 국정원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과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직결됩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자신 배달 인사를 최고정보기관 수장에 앉히고 이 수장이 국기문란 행위를 일삼는데도 감싸기로 일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달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증거조작 사건의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증거 위조가 명백했지만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문제를 바로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남재준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해임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대통령인 박근혜 씨, 과연 남재준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보통 제도권 언론들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나 뭐 한국일보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재준의 죄가는 더 이상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덮어주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선 겁니다. 남재준이 계속 감싸겠다면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 라디오가 4월 1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MBC 해적 기자 이용마의 한국 정치,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과 꿈, MBC 해적 PD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민주노총 대변인 정의의 노동과 세계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관 고상만의 수사반장,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의 대중가요 LP 가이드,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의 나의 독재유산 답사기 등의 팟캐스트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국 1주년 자매방송인 국민TV의 개국. 국민라디오는 지식라디오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정품 라디오, 국민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과 성원을 바랍니다. 생방송 게시판에 JJ킴님 어제그제 정지하셨다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JJ킴님은 오늘 한겨레신문 국민TV 뉴스K 기사에 타이에서 오신 분으로 소개까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설유민 아빠님 한 달에 한 구자씩 정지하겠습니다. 국민TV 화이팅! 공정언론 화이팅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가입 많습니다. 우선 보이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북 구미시 신동의 강군님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경남 양산시 물금업의 그 이름은 바로 청이님. 그리고 이분들도 경남 양산시 물금업 버머리의 정인수님 두 분 소개해드렸죠.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하나 그리고 둘님, 그리고 코리아 재즈님, 지리산 사람님 조만간 감사드립니다. 강원 원주시 무실동의 원주민님, 그리고 부산 금정구 남산동의 더 작은 나무님, 대구 북구 상격 1동의 김삿갓 남한 방랑기님 조만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록 세울 것 같습니다. 제 시간 만 무려 한 20분 이상 가입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배가 고픕니다. 다음 사설은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일당 1억 원. 최태원이가 일당이 1억 원이랍니다. 연봉이 300억 원이에요. 깜빵 가 있는 재벌 2세 연봉이 300억 원 말이 됩니까? 전문적인 경영 능력으로 300억 원 받는다면 그 기업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 사람이라면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을 준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재벌 2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깜빵 가서도 매일 1억 원씩 월급을 받는다면, 매일 하루에 1억 원씩 받는다면 그걸 누가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일당 1억 원에 대한 비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이 아닙니다. 한국경제신문, 재벌신문 아니랄까 봐서 그딴 희한한 사설 썼던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무리 재벌신문이라도 논설위원 좀 하려면은. 한겨레신문의 사설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기업 등기임원의 개별적인 보수가 공개된 뒤로 여론 반응이 뜨겁다. 일부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놓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위화감과 기업 경영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엇갈린 여론 반응은 임원보수 공개를 법제화할 때 이미 예상한 바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의 대응이다. 기업들이 다양한 여론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임원보수 체계를 합리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원보수 현황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연봉입니다. 그는 지난해 계열사 4곳으로부터 모두 301억 원을 받아 챙겨 연봉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루 1억 원 꼴입니다. 최태원은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처지에서도 하루 평균 1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성현 하나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법원의 유죄 판결로 수감된 상태에서 계열사로부터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벌기업 총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회사는 실적 부진으로 경영난에 허덕였는데도 고액 연봉을 챙긴 일부 오너 경영인들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오너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지난해 막대한 적자를 낸 GS건설 등으로부터 약 39억 원을 받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역시 지난해 400억 원대의 회사 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약 42억 원의 연봉을 챙긴 것으로 되어 있다. 네. 기업 임원 보수 적정 수준에 대한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보상 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걸 명심해야 할 겁니다. 이후 가입한 분들 많이 계신데 소개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